자, 거기에 이제 그 성리학의 이제 수용 배경을 이제 보면요. 이제 이건 통론에 있는 내용인데,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유학의 철학화 경향이 등장을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무신직거인데, 불교의 심성을 중시하는 경향이 대두되면서 했다. 그래서 무신직거기 때 이제 그 조계종이 이제 흥성을 했죠. 성종계통이.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진울의 제자였던 회신 때 그 유교와 불교를 같이 익히려는 그런 움직임이 났죠. 그 유교와 불교의 도는 똑같다라는 유불일치설을 주장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회신뿐만 아니라 그 당시 지방 합리층 지식인들과 유학적 지식인들과 그다음 선승들이 서로 교류가 많았어요. 그래서 많은 서로 유교와 그 당시 선종 불교와 관련된 지식들 많이 서로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성리학을 수용할 수 있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성리학 자체가 영향을 많이 받은 불교 종파가 어떤 종파죠? 선종이죠. 그래서 체와 용이라는 개념, 그 성종에서 강조한 체와 용이라는 개념이 이제 성리학의 이와 기라는 개념과 연결되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불교계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사회경제적 폐단이 나왔고, 이것 때문에 불교를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사회를 이끌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사상이 필요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사상가의 변화를 보면 뭐에서 뭘로 유불교체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홍과학적 유학에서 철학적 유학이 변화했다. 홍과학적 유학이라는 것은 이제 한당유학, 철학적 유학이라는 것은 성리학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 작구 해석만 추구했는데, 이제는 이와 기를 가지고 오는 세계의 어떤 이런 형상들을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리학은 그 자체가 어떤 우주론, 형이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종전에 불교가 그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불교가 가지고 있는 형이사학과, 그 다음에 성리학이 가지고 있는 형이사학이 어떻게 돼? 충돌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뭐 그렇다고 충돌할 여지가 없었는데, 이때부터는 충돌하기 시작했다. 자, 성리학의 수용 과정은 충년할 때 안양이 이제 소개를 하고 백의정을 거쳐서 이 사람은 직접 이제 원에 가서 배워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재현을 거쳐서 이색, 정몽주, 건근, 정도준으로 이렇게 연결했다. 그래서 이제 이색 아래에 정몽주, 건근, 정도준이 성리학을 연구하고, 그리고 공민왕 때 성균관 또 중용하고 연결돼 있죠. 공민왕 때 성균관 중용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고종할 때 성리학자들이 그 불교를 비판했어요. 이게 이제 한번 공군역 기출문에 나왔던 거거든요. 자, 그 당시에 왜 유교와 불교가 충돌했냐? 아까 설명한 것처럼 그 신유학인 형이사학적 철학으로 변화되면서 불교와 충돌하게 되고, 특히 이제 불교의 부패와 타락이 너무 심했다는 거죠. 그래서 불교, 특히 사찰 같은 데에서 사원전이 확대되고 고리대가 행해지고, 불교가 이제 더 이상 자정 기능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성리학자들이 불교를 비판하게 되는데, 불교 비판하는 것이 이제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이제 뭐냐면, 불교와 유교가 추구하는 도는 똑같다. 그러니까 불교의 교리는 자체가 잘못 없는데, 불교를 이용하는 그런 지금의 현실의 고유의 불교 사찰들이나 이들의 부정부패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불교의 현실적 기능을 인정하지만 불교의 폐단만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색이죠. 되게 이색 같은 사람들은 이제 온공개합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 뭐라고 이제 얘기하냐면 구법파라고 해요. 구법파. 왜 구법파냐? 고려의 법과 제도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개혁을 하자는 거죠. 근데 이에 반해서 정도전이나 이런 급진개혁파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법파라고 해요. 신법파는 뭐냐면 고려의 체제 가지고 더 이상 안 되니까 고려 왕조를 뒤엎고 새로운 왕조를 만들고 나서 그래서 새로운 제도와 법을 만들고 거기에 하자는 사람들이죠. 자, 일단 있고 정도전 같은 사람을 보면요, 이 정도전은 척불파야. 척불파는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제 불교의 폐단뿐
뿐만 아니라 불교 논리도 비판하고 이론도. 그러면 이 사람이 모르면 못 비판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 불교 논리를. 그리고 선승들하고도 친해요. 또 정도전이. 예.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정도전이 불교를 비판했다고 해서 또 이 사람도 또 웃긴 게 뭐냐면 또 사찰 중본이나 이런 데는 행사를 되게 많이 참여하거든요. 모순된 행동을 좀 많이 보여요. 예. 그래도 있는데 정도전 입장을 땐 불교를 어떻게 하든 비판해서 불교 논리를 비판해야 돼. 왜 비판하려고 하냐면 불교 자체를 가지고 있으면 조선이라는 나라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 자, 권문세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깽판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논리가 뭐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영화를 누리는 것은 뭐 때문이거든? 예전 전생에 업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 너네들이 지금 나한테 고통받는 건 뭐죠? 전생에 업을 못 쌓았기 때문이죠. 다 누구 탓이야? 자기 본인 탓이야. 원망하지 말아야 돼. 왜 사회를 원망하고 쟤들 원망이야? 그러면 이런 가정에서는 무슨 개혁이 있고 그런 거 없겠죠. 그러니까 불교 논리를 철저히 비판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성리학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불교를 하나하나 깨기찬 거야.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성리학을 바탕으로 해서 불교를 깨면서 썼던 책이 뭐냐면 불시작전이죠. 예. 그래서 이 불시작전은 이제 뭐냐면 불시는 누굴 의미해요? 불시는 부처를 좀 낮춰서 얘기하는 거죠. 보통 우리가 이제 열받으면 님이라고 하지 않고 뭐뭐 씨라고 하잖아. 예. 그래서 석가모니 씨의 잡스러운 변명을 깬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불교의 논리 중에 제일 대표적인 윤회설이죠. 윤회설. 윤회사설에 대해서 이제 그 비판을 하게 되는데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윤회는 뭐예요? 그 전제 조건이 개체수가 일정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 되는데 이 여기 계속 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우리가 죽으면 다음 세계에 태어나면 이 도는 그 생명체가 개체수가 뭐예요? 항상 열이어야 되잖아. 과거에도 열이고 뭐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도 열이면 미래에도 10밖에 안 되죠. 근데 삼라망상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보면 거기 이제 보면 거기에 태어나는 사람들 보고 그다음 인구는 점점 늘어나죠. 그리고 뭐냐면 꽃도 많이 피죠. 그 개체수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나잖아. 그걸 어떻게 설명할 것이야? 똑같이 해야지 윤회가 돼야 되는데 개체수가 예전에는 10이었다가 현재는 20이었다. 시간이 좀 계속 늘어났다. 그럼 그 많은 개체수 추가된 개체수가 어디에서 굴려들어오냐? 윤회가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업에 대해서는 자신의 노력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영혼불멸이라는 게 있거든요. 윤회라는 게 영혼불멸을 바탕으로 할 거예요. 물론 해탈없으면 없어지지만. 근데 이제 유교에서는 영혼불멸 인정해요? 안 하죠? 영혼은 존재하지만 불멸하진 않아. 사대 후에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깨는 거죠. 그래서 주자의 말을 이용해갖고, 영혼들이 막 불멸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으면 다 뭐예요? 천지에 다. 귀신들만 가득 찼다는 거야. 그 귀신들이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그런 말이 안 되는. 귀신들은 좀 있다가 없어진다는 거죠. 뭐 그런 식의 논리를 피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뭐 맞는지 틀린지 모르죠. 어떻게 죽어봐야 하는 거지, 그거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조선 왕조의 어떤 건국의 정당성을 마련하려고 했다. 특히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게 뭐냐면 심에 대한 비판이야. 보통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거기 이제 누구냐면 이제 해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울의 이제 그 밑에 제자 2대 조계 중에 그 조사인 해심이 있는데 이 사람이 뭘 이제 강조했냐면 신 중에 무심을 강조했어. 무심.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해탈을 하려면 마음을 비워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우리가 해탈하겠다고 막 마음을 집착하면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해탈을 못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어저께 잠을 자려고 이제 했는데 2시에 깨어났거든요. 이거 1시간 반밖에 못 잔 거야. 그러니까 이거 안 되겠다. 내일 강의인데 어떡하나 막 걱정해서 막 있다가 그래도 책을 좀 읽어야 되겠다. 책 좀 읽다가
밥 먹으면 또 자기 때 라면 먹다가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냥. 그래서 막 고심하다가 있다가 지금 그냥 왔어요. 제가 왜 잠을 못 자겠어요? 잠을 자야 된다는 집착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죠. 내가 잠을 자겠다고 할 때는 잠을 자야겠다는 집착을 버려야지만 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심이에요. 이해되겠죠? 여러분도 막 합격해야겠다는 너무 집착을 하면 어떻게 해요? 합격은 멀어지는 거야. 마음을 비워야 돼. 이게 불교의 논리가 그거거든요. 근데 이게 마음의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보통 이제 성리학에서는 심을 강조하잖아요. 심을 뭐가 나누죠? 심통성정이라고 써봤어요? 심은 뭐와 뭘 통한다? 성과 정을 통하잖아. 성이 뭐가 되는 거야? 기가 되는 거고, 성이 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정이 기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마음이 딱 잡혀 있어야지, 뭐도 통제할 수 있는 거야. 정도 통제할 수 있고, 기도 통제할 수 있고, 그 과정에 본연의 이가 드러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파도 잡을 수가 없죠. 예. 그래서 요걸 비판한 거죠. 그래서 불교 이론 하나하나를 다 깨버리는 거야, 이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다. 근데 그 당시에 성리학 급진파 사대부들은 불교를 그렇게 비판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불교 그대로 놔두고는 고려 왕조를 뒤엎을 수 있는 어떤 논리적 근거가 못 마련되거든요. 네. 근데 이들도 상당수가 또 나중에 불교 기이해. 태조 이성계도 상당히 불교 믿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개인적으로 믿는 거하고 또 국가 공식적으로 이제 내세우는 다른 부분이야. 그거는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련된 기출문제를 풀어볼게요. 기출문제란다. 제가 형성평가인데 이게 많이 붙어가지고 88페이지 70번 문제 볼게요. 자, 여기 이제 보면 다음 위추친 내용으로 인해 고려 문화 전반에 미친 영향을 한 줄이내 써보고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각각 써보시오. 이렇게 있거든요. 자, 고려국의 원과 교류를 활발히 했다. 네, 이렇게 있고 가와 나에 들어갈 말을 써보라고 했는데, 자, 여기 보면 활발했다 해가지고 관련된 고려 미친 영향이 뭐라고 써야 될까요? 일단, 네, 영향 고려의 다양성, 개방성 더욱 뚜렷해졌다. 그래서 고려란 나라는 여러 가지 문화로 구성됐다고 했죠. 조선과 달리. 그래서 이제 원나라의 다양성을 또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가에 들어갈 곳은 망건당이죠. 망건당. 네. 그 다음에 나는 이제 임재종인데, 이 임재종은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이 임재종은 원래 중국의 선종의 여러 계파 중에 하나예요. 네. 그래서 이제 뭘 강조하냐, 가나성 같은 걸 강조하고 그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농소는 농상집요라고 있거든요. 재민요술이나 이런 것들이 도입을 했죠. 그래서 원나라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도입을 했어. 그래서 이거 외에도 학문도 도입됐고, 그 다음에 성리학도 도입됐고, 그 다음에 임재종 같은 불교도 도입됐고, 그 다음에 많은 농소도 도입됐고, 그 다음에 역법도 도입됐고, 그 다음에 또 지도나 제작 기술 있죠? 과학 기술. 원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 나라를 이제 정복하는 과정에서 또 다양한 문화를 또 들어오잖아. 이 원나라의 다양성이 어디 들어온 거야? 고려에 들어오고, 고려에도 원래 다양했는데 더 다양해졌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조선 초기까지 가죠, 분위기가. 그래서 우리가 보통 조선 초기 때 뭐 과학기술 이런 것들 발달됐고 그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어디에 연결해서 보시면 돼요? 고려 후기, 원나라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러면 또 관련된 내용이 비상교과서 있거든요. 비상교과서 한번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비상교과서 110페이지. 자, 거기에 보면 고려국의 문화 교류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이제 고려 문화의 다양성과 개방성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그거 누구? 네. 원가석기에는 고려에서 원에 관한 자금이 크게 아니 그 위를 읽어보세요. 예. 고려 후기에는 원가의 교류가 활발하였다. 예. 여러 문물이 교류자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고려 사람들이 원에 들어가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고려의 다양성과 개방성은 더욱 뚜렷해졌다. 고려의 상인들은 해로와 음료를 통하여 인삼, 잣, 말과 같은 상품을 가져가서 팔고 비단, 수석 등을 수입해왔다. 유학자들 원에 소집된 만마당에서 원의 학자들과 교류하며 성령에 대한 이해를 심하였으며 승려들은 중국 강남에 유학하여 임지종을 시험함으로써 참전 중심의 새로운 수련 방식을 행하였다. 이후 승리학과 임지종은 각각 조선시대의 유교와 불교에 주류가 되었다. 한편 원 출신의 많은 인물도 고려에 들어왔다. 원 출신 인물들은 원봉주를 보필하고 무역과 상업에 종사했다. 이들 중 일부는 벼슬을 받고 고려에 남아 그 후손은 고려에 합류했다. 또한 이 시기에는 농성치배와 같은 농서, 녹화, 화약 등이 들어와 고려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자, 그리고 그 옆에 그게 이제 원나라 교육하는 과정에서 중국어 교본이 필요해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중국어 교본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상인의 무역 활동과 이제 관련된 기록은 노골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박통사라고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이 노골대 같은 경우에는 후대 외국어 학습서 조선시대까지 계속 가요. 그 노골대 주는 내용이 뭐냐면 장사하는 거죠. 왜냐면 그 당시 역관들, 조선시대 역관들의 특징이 뭐냐면 중국과 교류하는 것을 뭘 하죠? 장사를 많이 했어요, 얘네들이. 인삼도 갖다 팔고. 그러니까 얘네들 중요한 거는 장사하는 그 뭐냐면 상인들의 어떤 언어들이 있죠.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중국어를 배웠다 그래요. 네. 그래서 박통사 노골대 명칭 정도는 좀 외워두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고 또 다른 문제를 좀 풀어보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76페이지 31번 문제 볼게요. 자, 가에 들어갈 책을 써보고 온건파 성리학자, 급진파 성리학자의 성향을 말해보시오. 이색, 정공주 등 온건파들은 사회 보수를 부분적으로 완화하는 선에서 개혁, 즉 개량주의 개혁을 추구했고 정도전을 중심으로 급진파는 성리학과 더불어 뭐가 반영된? 주례가 반영된 개혁사상을 도입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그 온건파 성리학자들과 급진파 성리학자들 내용들을 쓰시면 되는데 요거는 뭐 간단하게 이렇게 썼거든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되게 많죠. 요 관련된 것들을 이제 찾아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게 또 이제 좀 설명하자면 앞에 이제 얘기하는 것처럼 첩불론에서 볼 수 있듯이 배불과 첩불은 좀 다르죠. 배불은 구복파, 첩불은 이제 신법파라고 얘기하는데 이 신법파들은 급진파 성리학자들은 뭘 강조했냐면 주례단체를 강조했어요. 주례. 정도전 또 맹자도 좋아했다고 했죠. 이 주례라는 것은 원래 주공이 그 준화 제도와 이런 것들 만들 때 주례라는 책을 이제 이렇게 뭐냐면 바탕으로 해갖고 그걸 썼다고 하는데 그 주례는 이제 후대 사람들이 가탕을 하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거기에 유교 경전이지만 실제로는 법가의 내용이 되게 많아. 그래서 국가가 이미지로 간섭하는 국민경제에 간섭하는 내용들이 되게 많고 통제하는 내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공개념적 개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런 것들은 유교에서 원래 추구했던 게 아니야. 법가에서 추구했던 개념이야. 그래서 이제 유교 경전이지만 실제로 법가적 내용이 되게 많고 그 다음에 중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개혁을 꼭 하려면 뭘 강조하면 주례를 강조해요. 주례. 유교 경전 중에 그것밖에 없어.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 그래서 주례를 많이 인용했다. 이렇게. 그래서 조선 초기 때 우리가 이제 그 공개념, 토지의 공개념이라든지 여러 공개념들을 강조하잖아요. 국가 간섭을 하면서 통제하는 것은 다 어디를 바탕으로 했다? 주례를 바탕으로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거기에 정도전의 배불사상 있죠? 한국사 이문에 있는 내용인데 한번 이제 시간 됐을 때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기출과 관련돼갖고 시험문에 나왔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볼 게 뭐냐면 불교사. 그 의천과 진우를 중심으로 불교사를 보고 넘어갈게요. 자, 이 고려라는 나라는 불교 국가죠. 그래갖고 이제 불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진흥치니까 동시에 통제 정책도 같이 했는데, 요게 보면 이제 그 저번에 이제 얘기한 것처럼 태조 때 훈요 10조에 많이 반영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태조 때 도선 비도서를 이용해갖고 전국 각지의 어떤 사찰을 통제를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했고요. 강종 때는 승가제도, 승계제도 이런 것들 이제 실시를 했고, 자, 등등 해갖고 이제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때 불교의 여러 종파들이 있는데 이걸 통합하려는 노력들이 동시에 있었어. 그래서 보통 3번에 걸쳐서 통합을 했죠. 근데 왜 통합을 하려고 했을까요? 불교 교단마다 어떤 세력들과 연결됐죠? 정치와 사회 세력들과 연결됐기 때문에 통합을 하려고 했던 거야. 사회 통합을 통해서. 그래서 불교를 통합을 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하려고 했다. 그리고 이걸 통해서 마음껏을 강하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1단계는 이제 누가 했냐면 부녀가 있죠. 강종 때. 그 다음에 2단계는 의천이 했고 3단계 마지막 단계 누가 한 거예요? 진울이 했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이제 진울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의천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이제 불교사와 관련돼 가지고는 그 한국통론도 보시면 되겠지만 특강이 있어요. 국특강. 그 불교사 되게 있는데 특강 읽어보면 뭔 말인지 잘 몰라. 한문만 더럽게 적혀놓고 그 내용도 뭐 자세히 설명돼 있지 않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요거까지 봐야 되나 그래가지고 근데 각자 보시고요. 여기에서 통론만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예, 그냥 거기까지 다 보기에는 좀 힘들어. 자,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 게 뭐냐면 특강을 이해하려면 그 국편위에 보면 이제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게 있는데 그 고려 불교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그 국편위 자료 중에 거기에 보니까 진흥하고 이제 뭐냐면 그 의천사상 이런 것도 되게 자세히 설명해 놨더라고요. 쉽게요. 네. 궁금하신 분들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제 통론 내용을 이제 보고 넘어가고 그리고 그 특강과 관련된 부분 각자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통론 242페이지 펴보세요. 242페이지보다는 좀 앞부분은 좀 242페이지라고 그렇군요. 242지 진을 좀 보고 하죠. 일단 자, 고려고기 때 지배세형 권문세족이었으나 새로운 신흥사대부에 대두되어 이들 사대부의 새로운 문화적 경향이 나타나게 됐고 그 당시 이제 우신기족에 흡용했던 유교, 불교 예술들은 우신 정권기인데 쇠퇴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신흥사대부의 문화적 영향이 강화됐다. 그 내용이 있고 무신난 이후에 이제 불교계의 새로운 움직임이 일어났는데 손종의 부흥과 신앙결사 운동의 전개다. 그래서 이제 무신의 이전에는 의종의 청태종이 종파상 필요에 따라서 그 당시 이제 그 선종이라는 이름으로 결합된 바 있는데 그 당시 이제 진울에 의해서 크게 발전됐다.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 중심의 어떤 그 불교에 대해서 무신정기는 선종을 더 강화시켰다. 그래서 왜냐면 교종은 반무신적인 어떤 성격을 갖고 있죠. 그래서 교종을 탄압하고 대신에 선종을 지원했고 특히 조계종하고 세시정권이 서로 이제 제휴를 맡게 돼요. 그 내용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락을 볼게요.
자, 무신정권과 선종의 결합은 당시 교종에 이러한 반무신적 성격에 대해 상대적 의미뿐만 아니라 신라 대 선종이 호족들에게 환영받던 사실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성종은 경종을 통해 복잡한 이론적 접근을 배격하고 참선에 위한 불교 신앙을 그 중심으로 내용 삼았기 때문에 소박한 무인들에게 친근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특히 선종의 혁신성은 문신기조에 대한 기성질서를 무너뜨리고 성립한 무신정권의 성립에 성향이 알맞는 거다. 왜냐하면 이게 혁신성은 뭘 의미할까요? 그 다음에 선종을 중심으로 해서 뭐가 이루어졌죠? 예? 이거는 결사운동. 그래서 이제 결사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좀 설명을 하면 이게 원래 고려 때부터 있었던 건 아니에요. 원래 중국에서 건너온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 당나라 때부터 불교가 타락하니까 이게 뭐냐면 그 타락한 것을 반성하는 차원에서 모임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산에 올라가서 그 뭐냐면 모든 세속의 인연과 끊고 일종의 불교 정화운동을 펼쳤어요. 예, 이게 결사운동이거든요. 그래서 통일신라식이나 이런 것들이 고려 초기 때 간간히 보여요. 근데 이제 본격화된 것은 언제 때냐면 이 무신정권 때요. 이 결사운동을 주도했던 그 뭐냐면 종파가 선종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교종에 대해서 이제 대입을 하고 있었던 무신의 입장일 때는 상당히 참신하잖아. 그래서 이제 선종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줬죠. 자, 선종 내부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는데 보조국사 진울이 당시 불교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불교 이론을 세워 이를 바탕으로 선종 위주의 불교 혁신운동을 전개했다. 그래서 이제 그 선종의 사상은 동호점수와 정해상수로 나눠볼 수 있다. 그래서 동호점수와 그 뭐냐면 정해상수 외우세요.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의미 쓰다오는 거. 네. 그럼 이제 보면 동호점수를 볼게요. 자, 인간이 마음이라는 것을 부처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그 이를 바탕으로 수행을 계속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먼저 깨닫는 건 도노점. 그 다음에 점수가 그 다음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서, 도노, 후, 점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뭐냐면 점수를 강조하는 파도 있고 선종계통에서 도노를 강조하는 파도 있어. 근데 여기에서는 도노를 먼저 강조하고 그 다음 점수에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갖고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인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냥 인고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해야지 마음을 깨달아야지. 내 마음은 이제 인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깨닫고 공부하는 거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열심히 공부하다가 나중에 깨닫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거였어? 전자 효율적인 거죠. 마찬가지로 내 마음속에 부처님이라는 마음이 있다는 걸 먼저 깨달아야지 그걸 그 동기삼아 뭐죠?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냥 수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깨닫으면 그게 제대로 수행이 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게 먼저 깨닫고 후에 점수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그 수행에 있어서 이걸 이제 정해쌍수인데 정과 해를 같이 한다. 이 정이라는 건 참선을 말하는 거고 해라는 것은 이제 지혜인데 이제 보통 그 독성 같은 거 있죠. 불경을 읽거나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정과 선종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야. 교정과 선종을. 예. 그래서 이 진호의 사상은 그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정과 선종을 같이 하는 교선통합이다. 그래서 이제 종종 위천의 청태종이 교정 중시와 선종을 포섭하는 시도가 완전한 통합이 아니다. 정책적 통합이었다면 위총 이후에 다시 분리됐죠. 근데 진흥의 이제 선교 통합은 교육적으로 완전히 발전된 거다. 그리고 이제 진흥은 그 당시 결사운동을 이제 주도를 하면서 뭘 조직했죠? 수사를 조직했죠. 그래서 이게 나온 게 정해결사문이라는 게 있어요. 정해결사문. 원래는 정해사라고 해갖고 이제 했지만 그 부분에 비슷한 사자가 있어갖고 이름을 수선사로 바뀌었죠. 요때 사자는 사자가 아니에요. 모임사자야, 이게. 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어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해심이죠. 진각국사 해심. 그래서 이 해심은 그 이때 이제 이 해심이 내세웠던 게 유부일치론이야. 이 해심 자체가 이제 그 이적이 특이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승려가 되기 전에 예전에 유학자였어요.
그래서 이제 깨달음 얻고 나중에 승려가 됐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교적 지식과 함께 불교적 지식도 같이 있어. 그래서 이제 유불치설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유교와 불교는 도는 같다. 다만 어디가 우이다고 주장하죠? 불교가 우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하는데, 자, 예신 때부터 이제 최후 정권과 밀접하게 연결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조계종뿐만 아니라 청태종도 이제 그 결사운동을 주도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새죠. 요새가 세운 게 백년사죠. 그래서 이 백년사는 불교의 혁신을 주도했고 기층사회 교화에 이바지했다. 그러나 앞에 수선사가 기층민보다는 지방 지식인을 중심으로 하는 데 반해서 백년사는 정토사상을 받아들여서 기층사회 교회에 점령했다. 그럼 이때 청태종은 교종일까요? 선종일까요? 우리가 보통 청태종을 교종으로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때 그 청태종은 교종이 아니에요. 선종계통이야. 선종계통. 네. 그걸 좀 약간 이제 설명을 하면, 그 교재 몇 페이지를 좀 표시하면요. 교재 없네. 내가 정리를 안 해놨네. 아, 잠깐만, 교재 있는 거, 있네요. 저기 83페이지 잠깐 펴보세요. 8편. 자, 83페이지 보면, 거기에 불교 종파 계보도가 보이죠? 예.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보통 교단이 성립된 시기는 이제 신라 하대, 통일신라 하대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종은 오교, 선종, 부산 이렇게 성립이 되는데, 자, 고려 초기 때는 교종계통에 두 개 종단 있죠. 하엄종하고 법상종. 그래서 하엄종은 왕실, 법상종 인주 인씨를 중심으로 한 이제 귀족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종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법안종을 유입을 해서 선종 부산을 통합하는 시도가 있었죠. 예, 그래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그 위천이 천태종을 개창을 했죠. 그래서 천태종을 개창하면서 이때 이제 뭐냐면 그 선종계통의 사람들이 천태종에 많이 들어오게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천태종 계통의 사람들이 법안종 계통의 사람들이 천태종으로 많이 유입되면서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냐면 천태종이 교종인데 원래 선종화 대표죠. 선종화. 그리고 거기에 반대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천태종에 유입돼 반대했던 사람이 따로 나온 게 뭐냐면 조계종이에요. 조계종. 네, 조계종. 그래서 조계종을 우리가 이제 뭐냐면 진우이 개창을 했다고 하는데 이건 좀 틀린 말이야. 조계종이라는 말은 예전부터 있었어요. 다만 진우에 의해서 뭐죠? 좀 체계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무신집권 이후에는 교종은 하엄종과 법상종이고, 자, 천태종은 원래 교종이었다가 어디로 바뀌게 되죠? 천태종으로 바뀌어요. 아니, 선종계통으로 바뀌죠. 그래서 지금 선종계통은 청태종과 조계종이 되는데, 우리는 좀 약간 특이한 현상이야.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서 이 내용이 좀 중요한 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일단은 이 부분까지 한번, 제가 지금 읽었던 부분까지 진울사상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의천은 예전에 개까지 문제 한번 나왔긴 나왔는데, 진울 한번 읽어볼게요. 진울 거기 242페이지 마지막 단락 있죠? 네. 이때 선종 내부에서부터 어디까지 하면 그 다음 페이지 두 번째 단락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진울사상. 네. 이때 선종 내부에서도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다. 보주국사 진울이 당시 불교의 타락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불교 이론을 세워 이를 바탕으로 선종 위주의 불교 혁신 운동을 전개하였던 것이다. 진울의 사상은 도노 점수와 정의 쌍수로 요약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의 마음이 곧 부처라는 사실을 먼저 깨닫고 이를 바탕으로 수련을 계속해야 하며 그 수행에 있어서는 정해를 함께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진울의 이러한 사상은 중국 화엄종에서 관계로 취급되는 이통현의 화엄학과
역시 중국 화엄에서 선교 통합을 주장한 주봉 종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결국 선종을 위주로 해서 교종을 융합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진울에 의해 선교 통합이 이루어졌는데 앞서 의천이 천태종을 교창하여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표섭하려는 시도가 교리적인 면에서의 완전한 통합을 이룬 것이 아니라 정책적인 통합에 그침으로써 의천 사후에 양종이 다시 분립하였던 것에 비하면 진울의 선교 통합은 교리적으로 한층 발전한 것이었다. 진울은 이러한 사상 체계를 바탕으로 피폐된 당시 불교계에 대한 혁신을 도모하여 신앙 결사로서 수선사를 조직하였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선풍을 진작하고 불교를 계층 사회에 널리 확산시키려 노력하였다. 진울의 뒤를 이은 진갑국사 해심은 진울의 종지를 더욱 발전시키는 한편 최후 정권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대몽 항쟁의 일익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예, 그 다음에 다음 장 넘어가서 자 244페이지 보면 자 선종의 부흥과 수선사 백년사 등의 결사 특징 지어진 우신집권계 불교는 한국 불교사의 일대 전환점을 이루었고요. 그래서 교종 중심의 불교에서 선종 중심의 불교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제 교종과 달리 선종은 정치적 세속적 성격을 벗어나 민중 저변으로 한 종교 기반 확대됐고, 이 과정에서 정토종을 많이 수용을 했어요. 예. 그리고 진울은 선교 통합 완성뿐만 아니라 그의 신성도는 수선사로가 주는 지방 지식인층을 대상했기 때문에 고려 후기의 지방 항리의 출신의 어떤 신흥사 내부에게 영향을 미쳐서 성리학 수용의 바탕이 돼요. 그래서 보통 선종은 어느 정도 익혀야지만 뭘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성리학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이런 불교 혁신적 운동은 몽고 간섭기 때 단절돼요. 그래서 이제 최시혁호가 밀착된 수선사는 몽고의 억압으로 위축되고, 백년사는 이제 그 고려나 원의 항실 사차인 원차인 모련서 변질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때 그 한 번 또 이제 나타난 사람이 누구냐면 이전이라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가지산파가 부흥하거든요. 원래 이제 가지산파는 상당히 뭐냐면 그 당시 죽어 있었어. 거의 명맥만 입고 있었다가 요때 부활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가지산파가 이제 부활을 했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요 부분은 나중에 좀 더 언급을 해드릴게요. 하여튼 이런 것도 있고, 하여튼 그 불교가 깽판을 치니까 논장각되고 불교가 자정 이제 상실하니까 불교 가지고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뭐가 등장한 거야? 성리학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자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244페이지 첫 번째 단락만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이거 읽어볼까요, 누가? 선종의 부흥과 수선사 백년사 등의 결사로 특징 지어지는 무신집권기의 불교는 한국 불교사에 있어서 일대 전환점을 이루었다. 종래의 교종 중심의 불교를 선종 중심으로 옮기게 하였고, 선종 자체에서도 새로운 혁신의 기풍을 갖게 되었으니 종래의 교종과 달리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성격을 벗어나 왕실 귀족에 대신하여 민중을 저변으로 한 종교로 그 기반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이다. 특히 진울의 사상체계는 선교의 통합의 완성을 이루었을 뿐 아니라 그의 심성론은 수선사가 주로 지방의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사실과 관련하여 고려 후기의 지방 향리 출신의 신흥사대부들이 성리학을 수용하는 바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의천의 사상을 볼게요. 그 테마시 23번. 자, 보통의 불교 통합 운동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크게 세 번이 있었다고 했죠. 그래서 강종 때 군의 불교 통합이 부흥했는데, 요거는 이제 그 뭐냐면 건너뛸게요. 왜냐면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어. 중요하지도 않고. 그래서 이제 의천의 통합 운동부터 넘어갈게요. 의천의 사상 관련된 부분은 98년도에도 나왔고, 그 다음에 08년도에도 한번 언급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고, 또 의천과 사상과 관련된 그 문제가 예전 객관식기 쯤에 나왔어요. 한 3번 정도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그 당시 이제 불교는 어떻게 이제 있었냐면,
그 다음에 귀족 불교인 법상종이 있었어요. 인주인씨 집안 연결되죠. 그 다음에 화엄종도 있었죠. 왕씨가 연결되죠. 그 다음 선종이 있었긴 있었지만 선종이 세력이 좀 약화됐었어. 제3의 세력으로 이제 떨어져 있었는데, 제 의천은 이제 이 사람은 왕실 출신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그 왕실 출신으로서 출가를 했고, 그 다음에 어디로 이제 유학을 갔냐면 송나라에 유학을 갔어. 그래서 송나라에 유학을 가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중국부터 3,000권의 책을 가지고 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이제 교장도감을 설치해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그 교장이라는 그 뭐냐면 책을 만드는데,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자, 이 사람의 이제 통합 그 목적이 뭐냐? 교류의 어떤 불교의 폐단을 정리하고 국민 사상을 확립하고 법상종 세력을 견제하면서 하엄종 중심으로 청태종을 개창했죠. 그래서 이 사람이 해동 청태종을 개창했어요. 그래서 청태종이라는 것은 수당시대 때 교종을 중심으로 해서 선종을 통합하려는 종파거든요. 그래서 이 청태종과 관련돼 가지고 이미 그 예전부터 도입은 돼 있었어. 근데 이때는 교단을 창설되는 게 아니라 정도 사상처럼 뭐냐면 청태 사상만 수용돼 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청태종을 개창을 했다. 그러면 통합 과정을 이제 볼게요. 크게 이제 세 단계로 나눠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이 사람은 이제 1단계는 이제 뭘 하려고 했냐면, 그 당시 이제 그 뭐냐면, 하엄종은 남학파하고 북학파로 나눠져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앞에 있었던 분연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분연은 북학파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냐면 통합을 하려고 했죠. 근데 분연을 비판하면서 분연을 하엄하게 돼서 교회에 치중되고 간이 없다. 그래갖고 교와 간을 같이 겸술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남학파하고 북학파를 다시 이제 통합을 하려고 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교감 겸술하는 건 뭐냐 하면 요거는 이제 뭐냐면 교상과 간심을 말해요. 그럼 교상은 뭐냐면 교리 조직을 말하는 거야. 간심은 뭐냐면 진리를 관념하고 실천하는 수행을 말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북학파는 뭘 강조했냐면, 북학파는 뭐가 좋냐면 교상을 강조했어. 근데 이에 반해 남학파는 간심을 강조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안 되겠다. 남학파를 통합하려면 뭐도 있어야 돼요. 간심도 필요하다. 교상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교리뿐만 아니라, 그런 이제 뭐냐면 진리에 대한 관념하고 실천하는 수행도 필요하다. 그래가지고 뭘 내세우냐면 교감 겸술을 내세워가지고 북학파와 남학파를 통합을 했다. 하엄종 내 통합을 이루려고 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또 같은 교장인 누가 있죠? 법상종이 있죠. 그래서 법상종은 뭘로 통합하려고 하냐면 성상 경합의 논리를 통합했어. 이때 성상이라는 것은 뭘까요? 성이라는 것은 하엄종 의미예요. 상은 뭐죠? 법상종 의미하죠. 그래서 성상 경합을 해서 교리면에서 법상종을 압도하려고 할 거야.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뭐죠? 선종이죠. 그래서 선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또 교감 겸술을 내세웠죠. 이때 교감 겸술에서 이제 교관은 앞에 말한 것처럼 교종 계열과 관련된 거고, 교리를 강조하는 거죠. 간은 그러니까 교감 겸술을 내세웠는데, 교는 이제 교상은 교리와 관련된 거고, 간심은 뭐냐면 진리를 관념하니까 뭘로 해석할 수 있죠? 선종에서 강조한 이게 뭐다? 자선, 이런 것들을 강조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교선 통합을 같이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교감 겸술은 두 번을 거쳐서 통합했죠. 아까 하엄종 내 통합, 그 다음에 선종 내 통합, 교종과 선종 내. 그래갖고 나름대로 일시용 통합은 했어. 그래서 교종 중심의 선종을 통합을 했지만, 그리고 문제가 있죠. 뭐냐면 교단의 통합의 끝인 부안전 통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천이 사후 선종이 독립되고요, 하엄종이 분열됐고,
그 다음에 법상종을 의식한 정치통합의 성격이 강했고요. 그 다음 하엄종과 청태종 개청에 따른 선종 개편 등에 관심에 집중을 했는데, 그 당시 이제 문제점은 뭐냐면, 그 당시 기층민들의 어떤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했다는 거,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하면 그 선종이 그 당시 정토사상이나 이런 것들을 수용을 해야 되는데, 선종은 많이 수용했거든요. 근데 그 수용을 못했던 거야. 그래서 완전한 통합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선종하고 그 당시 정토사상이 연결돼 있었는데, 이거를 선종을 통합을 하려고 하면 그것을 통합을 같이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한계점이 있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선종 개편 등에 관심이 집중하는 과정에서 기층민의 요구를 선종과 같이 있었던 정토사상 있었던 기층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다는 거,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거꾸로 나중에 이제 선종을 중시한 진우의 사상은 뭘 많이 강조했죠? 정토사상을 통합을 하려고 했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경제력을 배우면 부정적인 종교집단의 면모였던 사원의 성격이 유달리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그 당시 부정부패, 사원적대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있는 한 이 불교가 영향력을 확대하지 못하죠. 통합 종교인 불교가. 예. 지금도 마찬가지야. 기독교에서 좋은 얘기 많이 하는데 그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땡판치고 사리사욕 챙기고 그러면 기독교 믿으려고 하겠어? 안 하죠. 예. 기독교가 말 혁신을 주장하고 하는데 실제로는 부패가 많다. 안 하려고 하잖아. 안 믿으려고 하잖아. 그거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의천가 사상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형성평가와 관련돼서 한번 찾아볼게요. 자, 33번 문제 77페이지. 자, 여기는 다음 미추신 그가 살았던 당시의 불교의 동향을 서술해보고 청태종이 개청한 목적을 두 가지 써보시오. 그리고 가에 들어갈 말 써보고 다음 예문 중 틀린 내용을 고쳐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는 불교 정적 3,000권을 수집하고 그것을 고려를 가지고 두어 하엄종의 중심사체인 흥흥사 주지가 되었다. 자, 이후 불교 정적을 더 많이 수집하여 가를 설치하고, 가는 뭐에 써갈까요? 가는, 예, 요거는 이제 교장도감이죠. 교장도감. 그래서 이제 있고, 이후 이들 고려의 속장경이 나온다 하는데, 주의할 것은 예전에 속장경이라고 이거 불렸거든요. 속장경. 근데 최근에는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 왜냐면 이 속장경을 보면 엄밀히만 대장경이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보면 보통 대장경 경율론이 있죠.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거에 대한 주석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속장경이라고 하지 않고 교장이라고 해야 된다. 교장. 그래서 교장도감이라는 말은 그냥 교장이야. 교장. 교장은 대장경이 아니에요. 그 대장경의 주석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속장구 하지만 좀 잘못된 그 용어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건 잘못된 용어를 그대로 지도서에 쓴 것 같아요. 예. 자, 하여튼 있고, 그 개청 목적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이제 내용에 있는 것처럼 불교 동향은 이제 좀 있고, 개청 목적은 이제 청태종의 근본사는 해상길의 어떤 교율 통해 국가 기반을 공공히 했고, 그 다음에 고려 불교의 편화를 바로잡고 등등 있죠. 이거 쭉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런 것들. 그리고 거기에 틀린 내용은 속장경이 아니라 최근에 뭐라 부른다? 교장이라 부른다. 이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 신앙 결성 운동 이제 보죠. 진울 해신 사상.
자, 선종의 부흥 배경을 보면 원래 이제 그 전까지는 선종이 그렇게 힘이 세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제 요때 무신 정경기부터 점점 이제 힘이 키워지기 등장하게 돼요. 강력해지고 그 배경을 보면 그 다음에 무인 정권이 등장하니까 무신 정권이 등장하니까 제일 반대했던 그 세력들이 교종 계통이에요. 그 기법사를 중심으로 해갖고 그런 반란들이 일어나고 이들 진압하는 과정에서 교종세 급격히 쇠퇴했는데 왜 교종들이 무신 정권에 반발했을까요? 교종은 누구하고 연결돼 있죠? 왕실하고 귀족 세력들과 연결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발을 하게 되고 거기에서 이제 진압하는 과정에 선종의 참선과 혁신성이 무신 정권과 성향과 일치한다는 거. 네. 그래서 무신 정권은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 선종이 부합됐다는 거죠. 교종은 예전의 질서를 강조했고. 그래도 그런지 몰라도 그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종 있죠. 일본에서 선종이 이제 유입됐거든요. 선종을 주로 누가 믿냐면 사무라이들이 믿어. 사무라이들. 선종들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선생들의 활동. 이 진우를 중심으로 정교열사 운동이 일어났고 특히 무신정권기 때는 이 선종을 중심으로 불교교단을 지원을 많이 했죠. 그래서 조계종과 이제 최후 정권이 서로 유착이 됐죠. 그리고 요때 청태종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교종 계열이 아니라 이건 뭐예요? 그때는 선종 계통이야. 선종 계통. 자, 그러면 신앙결사 운동의 전개를 볼게요. 자, 목적은 그 당시에 불교가 너무 타락됐다 보니까 불교의 혁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했고 그다음 기층사의 교화가 있었고요. 크게 조계종과 청태종을 중심으로 했는데 조계종은 이제 수선사 중심으로 그 다음에 그 수선사에는 주의할 건 이때 사자는 그 사자가 아니라 모인 사자야. 그 여러 수선사를 중심으로 여러 그 밑에 사찰들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표적인 사찰이 뭐냐면 송강사예요. 송강사. 그래서 진우는 이제 지방의 지식인층을 대상으로 했고 천태종이 있는데 이제 백년사를 조직했죠. 이들은 그 기층사열 교화에 전념을 했죠. 그래서 이제 정토관에 입각해서 그 기층사의 교화에 전념을 했고 여기도 최씨 정권이 지원을 해줬어요. 예. 그래서 이건 두 개의 계통의 종파가 신앙결사 운동을 주도를 했다. 자, 그러면 진우의 사상을 볼게요. 자, 진우의 사상을 보기 전에 뭘 보냐면 그 밑에 정해결사문을 보세요. 정해결사문. 그래서 이제 이 정해결사문의 내용을 보냐면 진울이 이제 그 당시 불교계가 너무 타락됐고 이 타락을 하기 위해서 자체 개혁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는 승려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자. 그래서 독종하고 선을 수행하고 참선하고 그래서 그런 개혁 운동의 목적으로 뭘 만들었냐면 수선사 결사를 제창했어요. 결사라는 걸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그 불교의 타락을 막고자 그런 것들을 이제 했던 게 결사인데 이 고려 무인 정권기 때 이게 이제 본격화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는 정해사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부근에 정해사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하고자 수선사로 이름이 바뀌었죠. 근데 원래는 정해사기 때문에 정해결사문이 된 거야. 그래서 이 정해결사문은 그 시험 문제에 기출문제에 한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정해결사문이 나오면 꼭 누구다? 진울이다. 그래서 한국사 능력 건축에도 나오고 그 다음에 수능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한번 눈에 발라두세요. 외워둘 필요 없고 이게 정해결사문이다. 그래서 한문 해석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요 밑에 기출사료가 나와도 한문 나와도 그냥 보고 대충 이런 말이다 라는 걸 이제 이해를 해주실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자, 거기에 이제 쭉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진우의 사상들이 나오죠.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 불축시심. 불축시심이 뭐냐면 인간의 마음이 뭐죠? 부처의 마음이죠. 예. 그 내 안에 뭐가 있는 거야? 불성이 있는 거야. 불성. 예. 그래서 요때 이제 마음의 본성을 뭘로 봤냐면 불변적인 본체와 가변적인 작용을 봤어요.
체와 용이라는 개념을 설명했죠. 그러면 여기서 체라는 것은 성리학이 뭐죠? 이. 용이라는 것은 기죠. 그래서 이제 그 주자가 이 체와 용을 보니까 이 주자 성종에 대해서 좀 알아요. 그러니까 체와 용의 어떤 개념을 유교 경전을 한번 찾아보자. 어디에 있는 거야? 오경에 있지 않고 사서에 있는 거야. 대학과 중용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대학과 중용이라는 것은 얘기 한 편이었죠. 독립해가지고 거기에 줄을 갖다 붙인 거야. 이게 뭐냐면 사서 집주잖아요. 독립된 책을 만든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성리학에 영향을 줬다. 이게 예전에 한번 04년 기출문제 나왔어요. 이와 기의 사사. 자, 선종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이 부처의 마음이라는 걸 알면 거기에 도달하는 마음 닦는 방법, 수행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먼저 이제 도노점수가 먼저예요. 여기는 정해상수가 있는데 도노점수가 뭐냐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먼저 우리가 부처의 마음을 아는 거, 선도노. 그 다음에 그냥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점수, 후점수. 그래서 도노는 성종의 특징이고 점수는 교종의 특징이죠. 그래서 교선통합을 이제 하려고 했고 그 다음 정해상수가 있어. 그러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인데 정각에 내가 점수를 했으면 닦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닦느냐? 이게 뭐냐면 정해상수야. 그래서 정이라는 것은 참선을 의미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작용해는 뭐죠? 연불과 독성을 의미하죠. 독성이 아니라 독송이야. 독송은 뭐냐면 불교 경전에 있는 거잖아. 독성이 아니라 독성.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은 어디에서 받아들인 거죠? 선종. 그 다음에 해는 교종. 그래서 교선통합이죠. 그래서 이런 동호점수와 정해상수를 통해서 오늘 교종과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다. 선종 입장에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고 특히 교종에 뭘 많이 받아들였냐면 하엄종을 많이 해요. 하엄종. 그래서 하엄학을 대해서 이제 관심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더 추가하자면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진욱이 수행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한국사 특강에 나와 있는 건데 진욱 수행 방법을 3가지 제시했죠. 구체적인 수행 방법으로서 앞에 이제 도노 점수가 있고 그리고 이 점수의 방법으로서 뭘 제시했죠? 전액상수를 제시했죠. 그리고 요거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3종론을 제시했어. 3종론. 통론에는 여기까지만 설명돼 있고 요 3종론과 관련된 것들은 구특강이 있어요. 구특강이. 자, 이 3종론은 잠깐 이제 설명으로 넘어갈게요. 뭐 중요한 건 아닌데 3가지 있는데 문이라는 건 뭐냐면 요 문이라는 건 방법을 말하는 거야. 수행 방법. 3가지 수행 방법이 있는 거야. 하나가 이제 뭐냐면 성적 등지문이야. 그리고 또 하나가 원독 신해문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가 간악 경절문이죠. 그래서 국특강에 보면 되게 뭐 어렵게 설명하고 있어. 뭔 말인지 모르겠어. 아무리 읽어봐도. 그래서 제가 그 논문책이나 제 뭐냐면 이제 거기 국편의 내용을 이제 보고 좀 제가 이해하는 상태에서 좀 설명하면 성적 등지문이라는 것은 뭐냐? 이게 성적 등은 뭐냐? 성각, 선종에서 말하는 뭐냐면 항상 무념 상태야. 무념 상태. 무념 상태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자신의 마음 비어 있는 상태야. 그래서 그 비어 있는 상태에서 뭐냐면 참선과 불교를 같이 읽고 깨달음을 얻어야 돼. 이것이 이제 성적 등지문이야. 네. 그래서 자기가 마음을 비우고 참선과 그 다음에 뭘 깨달음? 참선도 하면서 불교도 같이 해야지만 점수를 해야지만 해탈에 도달할 수 있어. 깨달음에. 이게 이제 성적 등지문이고 원독 신의문은 뭐냐면 원독이라는 건 자신이 부처라는 걸 확신하는 거야. 확신함으로써 거기에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예. 그리고 뭐냐면 이 원독 신의문을 할 때
항상 우리가 보통 깨달음 얻으면 어디로 올라가죠? 산으로 올라가잖아. 산으로. 산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그걸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이게 원독 신해론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가나 검정문이거든요. 가나 검정문 뭐냐면 이 원독 신해론과 성격 등이론은 일반 범인들도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깨달은 방법 중에 세 가지 중에 일반 범인들이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가나 검정문은 진짜 특출나게 뛰어난 사람들만 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이 가나 검정문에서 뭘 받아들였냐면 가나선을 받아들였죠. 가나선. 이 가나선이라는 건 뭐냐면 예전에 아까 제가 언급한 임재종 아시죠? 그래서 중국의 여러 종파 중에 선종의 종파 중에 임재종이라는 게 있어요. 임재종. 임재종의 수행 방법이 가나선이에요. 가나선. 예. 그래서 이게 요때 좀 받아들였다가 본격적으로 받아들인 것은 언제 때냐면 원나 간섭기 때야. 원나 간섭기 때 이제 임재종의 가나선이 본격적으로 이제 뭐냐면 조계종과 융합이 되거든요. 예. 자, 하여튼 이게 뭐냐면 가나선이 뭐냐? 보통 선종, 이 가나선 설명하기 전에 성종의 특징을 좀 볼게요. 선종은 완전히 중국화된 불교죠. 그래서 원래는 인도에서 건너왔지만 중국화된 불교 중에 대표적인 건데, 그 중국 사람들은 많은 것을 좋아할까 싫어할까? 많이 많은 것을 싫어해. 예. 그래서 그 말 많은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해. 중국 애들. 그 중국 자체가 단음절이잖아요. 아주 여러 말들을 함축적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말을 하더라도 핵심적인 요약들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그 말 속에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제 보통 여러분들 선종 승려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 이제 조사가 있어요. 스승이 중이 있어. 조사가 있고, 네. 그 밑에 이제 뭐냐면 승려가 제자 승려들이 있어요. 그러면 조사가 깨닫는 게 있죠. 그럼 깨닫았으면 승려가 이제 그 밑에 있는 그 제자 승려들하고 얘기를 나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이게 많이 가나선 선문답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선문답? 네, 선승들이 문답하는 거 있잖아. 지금은 그냥 주제 없이 왔다 갔다 하는 얘기를 선문답이라고 하는데, 원래 선승들이 이제 선문답 하는 거야. 조사가 이제 깨닫는 것들을 이제 깨우쳐 주는 거지. 그 밑에 제자들한테. 자, 예를 들어서 제자가 이제 물어보는 거야. 승려가 선생님, 조사님 하면서 물어보는 거죠. 달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그럼 달은 저기에 있다. 그러면 저게 달입니까? 그러면 조사가 왜 달을 보지 않고 왜 내 손가락 끝을 보냐?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조사가 얘기를 하면 그 밑에 있는 제자들이 스승의 뜻이 이거구나 하면서 깨달아 먹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 이신전심이라고 해. 얘 조사의 말을 내가 말을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깨닫고 그 마음을 얻는 거죠. 이건 이신전심.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은 그 제자들한테 뭘 주는 거야? 그 탁발이나 이런 것들 징조를 주죠. 그래서 얘가 깨달음을 얻으면 조사가 되는 거야. 이대 조사가. 이게 이제 뭐냐면 주로 이제 선종들이 이제 했던 그 선문답 같은 이런 것들인데 깨달음 방법인데, 임재종은 좀 달라요. 요거는 일반적 주의반이야. 근데 그 임재종의 가나선은 어떤 거냐면, 선종이 이제 조사가 자기가 깨달은 그래도 깨달음을 얻지 못해도 그렇게 깨닫지 못한 부분도 있죠. 자기가 깨닫거나 깨닫지 못한 것들을 던져, 하두들. 그래서 사는 사이로되 물은 무료다 이렇게 던지면 요걸 물어보지 않아. 그러면 그 말들은 그 밑에 있는 승려 제자들이 뭐냐면 사는 사이로 물은 무리고 그게 무슨 뜻이니까 하면서 참설을 해요. 참설을 계속해. 그러면서 스승의 말은 이거였구나 생각하고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승려들에게 뭐야 또 자기가 깨달은 것도 얘기해줘.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또 참선을 해. 그래서 깨닫고. 이게 뭐냐면 가나선이야. 네. 그래서 선종하고 종종의 성종하고 좀 다른 방식으로 이게 깨달음을 전달해 주는 방법이죠. 네. 그런 방법들이 이제 뭔데,
이런 걸 통해서 가나 경절문은 가나선을 통해 깨달아오는 건데 요거는 아주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이제 했고 이때 임재종을 좀 일부 받아들였다. 이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에도 이제 의인을 이제 보시면 자, 9년의 하엄종은 교소 양립, 일천의 청태종은 교손 절충이 한다면 이런 단계를 거쳐서 진을의 조계종이 와서 완전한 교손 일치 중심으로 완성됐다. 이거 좀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을의 수행 방법이 있네요. 밑에 보시면 되고 거기에 좀 약간 이제 좀 더 추가하자면 거기에 원돈 신행원 단계에서 하엄락을 많이 받아들였다. 그런 것들. 자, 그 다음 무신정명기 이외의 불교 특징들을 이제 좀 안개 두셔야겠죠. 첫 번째는 교정 중심에서 뭘로 바뀌었죠? 선정 중심으로 바뀌었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세속적인 성격을 벗어나 민중을 접어놓은 산중불교로 넘어갔다. 그래서 예전에 사찰들이 그 마을 부근에 있었거든요. 근데 어디로 올라가요? 산으로 올라갔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다 상당수가 어디 있어요? 산으로 올라가 있잖아. 네. 그 다음에 성교일체 교리상의 완전한 통일이었고, 그 다음에 진운의 심성론과 수성사는 회심의 유불치소를 거쳐가고 고조국의 성리학 수행 바탕이 됐다. 네 가지 좀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이거 이제 통론에 있는 내용이니까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77페이지 문제 풀어볼게요. 77페이지 34번. 자, 다음 위춘 기읍과 디귿의 의미를 각각 써보고 진우의 사상적 의미를 말해보시오. 그래서 이제 불축치심은 그 인간이 곧 부처의 마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있고, 요게 이제 그 니은의 의미, 정의상수는 그 먼저 깨닫는, 아니 도노점수, 잠깐만요. 네, 정의상수는 정과 해를 동시에 딱 짜는 거고, 그 다음에 도노점수는 그 당시 이제 먼저 깨달음을 얻는 다음에 뭐죠? 수행을 하자. 선도노 후 점수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예. 그래서 있고 사상적 의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교솔치 철학책이 완성시켰다. 그래서 하엄종의 교성 양립, 일청의 청태종 교성 절충을 거쳐서 진울 때 들어와서 완전히 교성일치의 철학체계가 완성됐다. 요게 있는데 요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서와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고 넘어갈게요. 네, 지도 429페이지에 있는 내용. 자, 거기 보면 428페이지네요. 네, 428페이지. 거기 불교 결사 운동의 조계종 관련된 부분 있죠? 요거 내용을 한번 중요한 건, 그러니까 다 읽어보죠. 예. 그 다음 분 누구죠? 예. 루이 즉흥기의 고려 중기 불교계의 보수화와 폐단에 대한 반발로 불교를 정화하려는 결사운동이 일어났다. 추선사의 정의결사와 백년사의 백년결사가 가장 유명하였다. 12세기 말에 무신정권이 들어서자 문신과 결탁해 있던 교종세력은 무신정권에 저항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선종계통 신녀들이 결사운동으로 불교개혁 운동을 주도하였다. 무신정권은 이런 개혁운동을 지원하여 선종을 중심으로 불교교단을 재편하려고 했다. 그래서 무신정권은 정의결사가 조직되자 1204년에 수선사라는 사익을 내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수선사 정의결사 운동을 주도한 인물은 보조국사 진울이었다.
진울은 정의결사문에서 불자들의 타락한 모습을 비판하고 살림의 은둔에서 선정을 익히고 지혜를 갖기에 힘쓸 것을 주장하였다. 진울 사상은 불죽, 시심, 정해쌍수, 도노점수 등을 유체로 꼽을 수 있다. 불죽, 시심은 인간의 마음의 부처의 마음이라는 뜻인데 이런 마음의 본성을 불변적인 본체와 가변적인 작용으로 구분한다. 우리의 참된 모습은 본체를 똑바로 보는 데 있다고 하였다. 정해쌍수는 마음의 본성을 스스로 찾아내기 위하여 본체인 정과 작용인 해를 아울러 담는다는 것을 말한다. 본체와 작용은 서로 나뉠 수 없으며 결국 선정이 곧 지혜이므로 그 둘을 함께 닦자는 주장이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은 본디 부처와 티끌만큼의 차이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도노이고 깨달은 뒤에 그 신념을 굳게 하고 차츰차츰 부처에게로 나아가는 길을 닦는 것이 점수다.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고 꾸준한 수행을 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결국 도노는 선종의 특징이고 점수는 교종의 특징인데 도노 점수는 바로 선종의 입장에서 교종, 즉 화엄종의 장점을 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진울의 사상책에는 규녀의 화엄종을 교선 양립, 의천의 천태종을 교선 절충이라고 한다면 이런 단계들을 거쳐서 진울의 조계종에 오면 교선 일치에 완성된 철학체계가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해심으로 넘어갈게요. 자, 해심은 이제 그 진울에 이어서 제2대 조사죠. 조계종 조사인데, 이 사람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처음에는 유교를 공부한 유학자였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불교 전향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유교와 불교를 동시에 알고 있어. 그런데 이제 그렇기 때문에 유교와 불교의 도는 일치한다. 라는 유교 일치설을 내세웠고, 다만 이제 유교와 불교와 도는 동등하지만, 아니 유교와 불교의 도는 똑같지만 유불동등하니까요. 다만 어디가 종이고 어디가 부수적, 어디가 중심이고 어디가 부수적이냐면 그 유교는 부수적이고 불교는 중요한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유교의 어떤 불교의 조합을 주장했던 사람이 해심이고요. 해심이 강조됐던 것은 사상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무심이죠. 무심. 무심 뭐예요? 마음이 없는 상태야. 그래서 부처의 진리를 깨달으면 불성을 깨달으면 마음을 비워야 된다. 그거에서 누가 비판한 거죠? 정도전이 비판한 거죠. 마음이 있어야지.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지 않아야지만 모두 잡을 수 있는 거야.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뭐냐면 정도 통제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그 뭐냐면 그 내 마음 속에 니를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제 선몽용송을 저술해서 그 앞에 이제 그 자기 스승이었던 진울이 가나경정을 내세워서 가나선을 좀 언급했죠. 근데 이 부분을 더 부각을 시켜. 가나선 부분을.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이때부터 이제 해심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 당시 이제 최우나 최양의 어떤 직권층과 연결됐다. 그 최시혁하고 연결됐다는 거. 자, 그래서 이제 진울과 해심의 공통점을 볼게요. 자, 앞에 이제 의천 같은 경우에는 그 선종을 통합을 하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됐죠. 그 왜 그러냐면 선종과 같이 있었던 정토신앙 이런 것들을 포용하지 못했잖아요. 그 기증민들을 이제 포괄하지 못했는데 이에 반해 진울과 해심은 그 뭐냐면 선종 자체가 정토신앙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기층민을 적극적으로 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이제 뭐냐면 그 민중들과 기층민들 동시에 지원을 지원을 받았고 그다음 거기에다가 그 최후 정권의 지지도 받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문제는 원나라때 간섭기에 들어가면서 이런 그 무신정권기 때 일어난 결사운동의 어떤 그 불교의 정화운동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불교 폐단이 더 가속화되기 시작했는데 사원경제가 이제 비대화되고 불교가 세속화되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집권 세력들 검은세조의 후원을 받아갖고 막대한 농장과 노비가 그 뭐냐면 소유하게 되고, 그래서 승려들이 세속화되기 시작한 거야. 그 다음에 유역자들의 도피처가 되고요. 그리고 원으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불교가 도입되는데 대표적인 남아불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때 임재종이 이제 도입이 되죠. 그 앞에 이제 임재종 부분은 약간 도입된 거야. 근데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도입이 돼요. 그래갖고 이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보호나 그 다음에 해근 이런 것들인데, 특히 이 보호가 이제 뭐냐면 임재종을 도입을 해서 조계종을 정화하려고 하죠. 나는데 왜냐면 이때 이제 조계종이나 이제 백년사 운동 이런 그 운동들이 대부분 뭐냐면 신앙 결성 운동의 원래 뜻을 잃어버린 채 타락해 있었거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이 보호 중심의 교단을 정비를 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예. 하여튼 근데 이제 보통 이 조계종은 우리가 이제 진울에서 출발했다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지금 조계종은 어디에 법통을 있냐면 보호의 법통이거든. 예. 그래서 태고 법통손이라고 있거든요. 태고는 그 보호의 법통이야. 그러니까 진울의 법통은 있는 게 아니라 보호의 법통은 있는다. 여기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리고 그 아까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때 이제 그 선종이 한 종파였던 가지산파 있죠? 네, 이 가지산파가 부흥했다. 그래서 이제 조계종을 이제 장악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 외에도 이제 뭐 그때 활약했던 고승들 보면 그 해근이 있고, 그 다음에 자초라고 해서 여러분들 이성계약을 칠했던 무학대사 아시죠?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지공이라 해서 인도에 어떤 성종을 도입했던 사람도 있고, 보호, 태고, 하고 이제 병명을 썼던 보호도 있고, 이 사람은 임재종을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은 또 뭐냐면, 그 예전에도 한번 시험문제 나왔던 게 보호와 관련돼서 나왔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은 국민한테 국사로 또 책봉이 돼요. 그리고 그 나중에 한양총도도 주장하죠. 보호가 지금 남경호 가자고 주장을 했던 사람이야. 예, 요거와 좀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하여튼 여기까지 이제 좀 보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대장경으로 넘어가. 대장경. 대장경도 예전에 한번 12년 기출에 문제 나왔던 거예요. 한 문제 보면 테마 25번을 보면요, 대장경은 이제 그 불교 사상에 대한 이해체계를 정비하면서 교리체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왔는데 어느 정도 불교가 성숙할 때 이 대장경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대장경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가 경, 율, 논. 경은 이제 부처님의 말씀이고, 율은 교단이 지켜야 할 어떤 윤리 조항, 생활 규범이고요. 그래서 이걸 율을 강조하는 것이 율종, 뭐 계율종 이런 종파들이죠. 논은 경과 율에 대한 이용과 해석이야, 주석서야. 예. 그래서 이제 있고, 논에다 또 주석을 갖다 붙인 게 뭐죠? 대승귀신 논 소전 이렇게 있던 거. 그래서 이걸 보통 3장이라고 3장. 그리고 이걸 깨트는 사람은 삼장법사라고 하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현장 같은 그런 사람들을 이제 얘기하는데, 대장경의 종류를 볼게요. 자, 먼저 우리나라 대장경 두 개가 있어요. 초조대장경하고, 그 다음에 재료대장경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초조대장경은 처음 만들었다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목적은 그 당시 이제 헌종 때인데, 헌종 때에 거라족이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헌종이 나주까지 이제 피난을 가죠. 그래서 현종 때 나주까지 피난을 갈 때, 이때 권한 퇴치를 통해서, 그러니까 부처님의 힘을 빌려갖고 권한을 퇴치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 그래서 대구 부인사에 뒀는데, 몽고 2차 때 소실돼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이것을 다시 만든 게 뭐냐면, 다시 한번 만들었다 해서 재료대장경이 되는 거죠. 네. 요때 이제 8만자를 기록해갖고 8만대장경이라고 해요. 제주대장경을. 자, 앞에 이제 말한 것처럼 초조대장경이 이제 소실되니까, 고종 때 만들었는데, 이때 이제
정권은 뭐 최후예요. 최후 정권 때. 최후는 그 당시 몽골이 쳐도는데 어디에 있었죠? 강화도에 있었고 뭐 팅가팅가 있었잖아. 그러니까 국민들 백성들 얼마나 불만이 많겠어. 그러니까 이 불만을 뭐냐면 여기에 뭐 재료대장경에 뭐냐면 만드는데 돌리고 그리고 부처님의 힘을 통해서 그 당시 몽골족을 물리치는 어떤 호국 불교 사상에 입각해서 만들었고요. 요거는 최후가 일단 시작은 했지만 최후만 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참여했어. 왜냐면 고전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심이 되게 강하거든요. 그래갖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다 했죠. 그래서 돈 있는 사람은 돈으로,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 기술 있는 사람은 기술로 해갖고 참여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아무것도 없는 사람도 그 노동력을 동원해갖고 참여했어. 그러니까 전 국민적인 어떤 그 사업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크게 두 군데에서 이제 진행이 되는데, 대장도감하고 남해 군사대장도감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대장도감은 이제 강화도에 있어서 임시행정기구였고요. 실제적으로 했던 곳은 이제 남해 군사대장도감에서 이제 했는데, 주로 이제 남해의 이제 섬이죠. 진주 부근에 있는 섬인데, 거기에서 했던 건 뭐냐면, 요 지역이 뭐냐면, 최씨 정권의 시급에 있었던 시급지야, 시급지.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주로 이제 많이 했다. 그래갖고, 요런 것도 있다가 이제, 원래 강화도에 보관돼 있다가, 나는 조선 쪽에 또 어디로 옮겼죠? 해인사 옮겼죠? 네, 합천 해인사. 왜 해인사 옮겼냐면, 외구들이 와가지고 약탈하는 거 받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했고, 자, 그때 이제 그 특징은, 그 현존 세계 최고의 세계 문화유산을 등재했고요. 그 각국의 대장경이 있어요. 뭐 송나라도 있고 거란도 있고. 근데 그거보다 더 우수해. 그리고 이 대장경이 나중에 일본에도 영향을 주죠. 일본 애들이 그 대장경을 얻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일본의 사신을 계속 파견했어요. 무드마치 막혀서 대장경 조판을 달라고. 목판을 그냥 달래. 도둑놈들이죠, 완전히. 근데 이제 그 당시 세종 때 그 기록을 보면, 그 웃긴 건, 더 웃긴 거는, 대신들이 일본 애들이 달라고 하니까, 그냥 족보여라. 뭐 필요 있냐. 왜냐면, 그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성리학이라는 나라잖아. 그러니까 그 필요 없는 거잖아. 근데 이제, 원래 이제 세종도 주려고 했어. 필요 없으니까. 근데 어떤 신하가 말을 한 거야. 요거 조선 안 된다. 그 조선 안 되는 이유가 또 웃긴 거는 뭐냐면, 이게 우리나라 문화재이기 때문에 조선은 안 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요걸 족보이면, 그 나중에 일본 애들이 더 달라고 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요거 갖고 있어야지만,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더 이상 요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안 준 거예요. 다만 이제 조판은 안 줬지만, 복사본은 줬죠. 그래서 복사본을 가지고 와갖고 이제 일본 막부에서 그걸 그냥 나눠주고, 그 후에 일본에서 대장경을 만들 때 요걸 바탕으로 8만 대장을 바탕으로 모델로 해서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문화적인 가치가 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돼 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속장경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할게요. 속장경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겠죠? 교장이라고 했는데, 이건 위천이 중국에서 이제 돌아오고 나서 그 당시 이제 그 신편 제조 교장 총록을 만들어요. 신편 제조 교장 총록은 뭐냐면 그 당시 이제 고려 송요지에 있는 4,700여 권의 불서가 있어요. 이거를 모아서 만든 건데,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교장을 만들었다. 근데 주로 이제 교종 내용만 있어요. 그래서 교장이라는 것은 경율론에 대한 해석서야. 그러니까 그 대장경 자체가 아니라 대장경의 해석서를 교장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예전에 속장경을 불렀지만 지금은 교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 대장경과 관련된 내용 형성평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죠. 82페이지. (49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 기읍과 디귿이 담고 있는 내용을 각각 말해보시오. 그리고 니은의 밑줄친 대장의 명칭을 써보고 팔만대적의 의의를 두 줄에 서술해보시오. 있는데, 자, 대장경 기읍, 니은, 디귿은 기읍은 부처님의 설법, 경을 말하고 계우는 율, 그 다음 경과 율에 대한 주석설 논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니은이 여기 잘못됐네. 거란족 니을 좀 쓰시고 이때 이제 거란족 친을 물리치고자 만든 것을 뭐라고 하죠? 초조대장경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제조대장경의 의의를 이제 보면 거기에 이제 고려의 문화의식과 민족의식을 담고 불교의 국제 교류 성과를 반영한 그 세계적 문화유산이고 유네스코의 기록문화유산, 기록문화유산이죠. 그래서 이거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내용이 금성출판사에 있거든요. 금성출판사 135페이지 내용을 볼게요. 자, 거기 보면 불교 문화와 인세수의 결정체 대장경 내용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 분 누구죠? 불교 문화와 인쇄술의 결정체 대장경. 대장경은 경, 부처의 설법, 율, 불제자가 지켜야 할 계율, 논, 경과 율에 대한 해석과 논술, 3장을 한꺼번에 모아 정리한 총서이다. 대장경 제작은 독자적으로 불교 체계를 세우고 불경을 집대성할 수 있는 문화 역량과 함께 일정 수준의 인쇄 기술이 갖추어져야 가능한 일이었다. 10세기 이후 동아시아 한자 문화권에서는 송을 선두로 고려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한역 대장경을 만들었다. 고려는 현종 때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는 과정에서 처음 대장경을 만들었다. 이 초주 대장경은 국내의 자료, 송과 유의 대장경 및 불서들을 광범위하게 수집하고 참조하여 만들어진 것이었으나 아쉽게도 몽골 침입 때 대부분 불타 없어졌다. 이후 고종 때 대무항쟁의 의지를 모아 다시 대장경을 만들었다. 이것이 바로 팔만대장경이다. 팔만대장경은 초조 대장경 문과 거란 및 송의 대장경을 면밀히 대조하여 수정 보완하고 일부 경전을 새로 넣어 만들었다. 이는 고려의 문화의식과 민족의식을 담고 불교의 국제 교류 성과를 반영한 고려 불교 문화의 정수이자 세계적 문화유산이다. 예. 근데 우리가 몇 시에 시작했죠, 근데? 50분. 좀 10대가 됐나? 네, 좀 쉬고 할게요.